요사이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가족입니다. 가족. 비혼 가구,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는 자리 잡은 지 오래고요. 이제는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가구도 등장을 했고 육촌지간의 연인이 결혼을 허락해 달라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비혼모 사유리 씨의 소식은 어젯밤에 전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자도 많이 들어왔어요. 사유리의 용감한 결단에 한 표를 보낸다. 아이 훌륭하게 키우세요. 운동을 직업처럼 닉네임 쓰시는 분 그러셨고 제 주변의 미혼자들도 아이만 낳아 기르고 싶다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 메이님 그러셨어요. 반면에 박희라님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평생 모르는 참 희한한 세상이다. 유에라님은 아이에게 아빠 없이 자라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유리 씨가 너무 본인 생각만 한 건 아닌가요? 이런 반대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공론회장에 올려졌으니까 여러분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나눌 부분은 바로 그 8촌인의 혼인금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논쟁적인 심판 하나가 진행 중이고 곧 선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8촌인의 혼인 금지입니다. 8촌, 6촌, 4촌은 결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4촌인의 금지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양쪽의 입장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8촌인의 혼인금지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분 성균관 교육원의 최영갑 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촌인의 결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가족 제도가 있고, 우리의 고유한 우수한 문화인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의하게 남아 있다고 해서 외국과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죠. 지켜야 할 제도고 지켜야 할 전통이다 지금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8촌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는 평생 얼굴 한번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8촌도 혼인을 금하는 건 지나치게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가족이 아닐 수는 없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예. 해외에 떨어져 있는 사람 숱하게 많고 그렇게 못 보는 사람도 많은데 꼭 그걸 이유로 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가족을 갖다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제는. 뒤죽박죽이 된다? 예. 8촌, 6촌, 네. 이 관계가, 네. 의외로 평소에 만나진 못하죠. 예. 잘 못 만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요즘이 시제를 지내는 철인데요. 네. 시제에서는 다 만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시골이요? 지금 시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제. 시제에서는 예.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 다 그렇죠. 8촌까지 다 온다. 예. 저희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세요. 8촌이면 어느 정도 사이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요. 지금 도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손이 8촌이더라고요. 굉장히 고조 할아버지의 자손이죠?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 형제의 자손입니다. 예. 8촌이. 예. 사실 좀 멀긴 멀어요. 그러면은 요 정도면 요새 제사 지내는 집 지금 예를 드셨지만 상당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8촌까지 막 다 모여서 매번 얼굴 보고 이거는 좀 일부가 아니겠느냐.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같은 고조 할아버지 자손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관계에서 이 육촌 증조 할아버지 또 이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심지어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헌법소원 낸 그 커플은요. 8촌도 아니고 6촌지간이거든요. 이거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촌 간에 혼인을 한다. 예.
그러면 내 딸과 사촌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나와 사촌이 사돈이 되는 겁니다. 나와 이 사촌이. 관계를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 당사자들끼리는 육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인 내 예, 입장으로 봤을 땐 나랑 사촌이 사돈이 되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육촌 뭐 말도 안 되고 팔촌도 안 된다는 입장. 예. 그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외에 혹시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전병. 예, 예. 같은 근친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유전병이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예. 아마라스 마을에 음. 색소 건조증이라는 피부 색소 건조증이라는 그 질병이 발견됐는데 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수백 년 동안 근친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고 그 병은 햇볕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막 썩고 또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그러는데 이 조사를 한 과학자들이 근친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원인을. 그리고 또 영국의 이 주걱턱으로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조. 네. 거기도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전에 2011년도인가요? 네. 한 아버지가 정자를 기증했는데 무려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아버지 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걸 또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전부 다 10명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만약에 그게 괜찮다면 네. 우수한 정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네. 왜 허용을 하겠습니까? 제한을 하겠습니까? 아, 전부 다 허용을 하죠. 근데 그 근친혼에 팔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혼했을 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팔촌까지는 아니다라는 뭐 이런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던데요. 물론 이제 대가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좀 희소해지겠죠. 네, 네. 네. 그러나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렇죠. 팔촌도 유전적으로.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팔촌을 금지한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금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족보 체제가 있을까요? 팔촌을 찾아내기가 외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 가족 관계를 우리나라만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걔네들은.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그 연예인 사유리 씨가 네. 정자를 기증받아서 지금 아이를 출산했다는 게 오늘 굉장히 큰 화제예요. 네네. 성균관 유림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해 나갈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좀 심정적 그런 문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촌 혼인 금지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 성균관 교육원의 최영가 원장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낸 그 청구인을 대리하는 분이에요. 장세별 변호사 연결합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소원 내신 커플은 팔촌도 아니고 육촌 사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팔촌 결혼만 허용하라가 아니고 아예 다 허용해라 이쪽이세요? 아니면은 사촌까지만 금해라 이쪽이세요? 예, 일단은 저희 당의 사건이 6촌 사이이다 보니까요. 네. 일단은 6촌을 포함해서 6촌 내지 8촌의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제한이라 6촌도 혼인의 자유를 맞습니다.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몇 촌까지 금지하는 것이 맞고 몇 촌 이상은 허용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6촌으로 해라, 사촌으로 해라 이렇게 기준까지 제시하는 헌법 소원은 아니고 다만 8촌 금지는 너무 과하다 이런 헌법 소원이란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이게 팔촌 금지법, 팔촌 혼인 금지법을 풀어버리면 가족 관계가 뒤죽박죽 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족보라는 게 있고 제사 지내는 것도 많은데
팔촌이면 가족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그 동성동본 그 문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예전 신라 고려 시대에 근친 간의 내혼제가 오히려 성행을 하다가 네. 이제 고려 중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동성동본 금혼제가 유래되기 시작해서 네. 뭐 조선 시대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이 동성동본 금혼제가 법제화 되었는데요. 네. 사실 동성동본 금혼제는 그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1930년대 이미 폐지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비로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예. 팔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성동본 금혼제의 여파로 이제 좀 과도하게 개정 당시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핵가족화되고 도시화되었고 제사문화라는 거 뭐 친족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최근에 이런 사회관념에 비추어 볼 때 팔촌까지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팔촌까지를 예. 뒤죽박죽이 걱정될 정도의 가까운 가족 사이로 보긴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것이 예를 들어 전통이고 윤리고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윤리라고 볼 것인지 여부나 네, 준수할 건지 여부를 개인의 자율에 맡길 건지 예. 아니면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인지는 별개인데 법으로 금지를 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보편 타당한 윤리여야 하고 우리의 사회 전반을 봤을 때 팔촌까지가 뭐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봐서 그 혼인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예. 이렇게 근친 간에 결혼할 경우에는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대를 막 이어가고 또 다시 섞이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사회적인 병폐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헌법 소원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 육촌이다 보니까 육촌 네. 위주로 일단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네. 뭐 연구 결과 등에 의할 때 사촌을 초과한 범위 예컨대 육촌 내지 팔촌의 경우 거의 무해하다. 비근친혼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견해이고. 육촌도? 사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그게 위험하다면 다른 나라도 뭐 본격적으로 금지를 하지 않겠냐라는 의문 제시가 가능하겠는데요. 비교법적으로도 주요 국가의 입법리에 의하면은 뭐 대체로 반개 사촌 이상 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소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네.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할 때 사촌의 경우에도 오인하고 있는 것보다 위험이 훨씬 낮다. 사촌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촌은 어떻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촌 간의 결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촌 이상도 뭐 크게 뭐 유의미하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만일 뭐 위험하다는 결과가 과거에 있었다면 예. 그거는 근친혼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특수 집단이라든지 예. 뭐 예컨대 이촌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근친혼이 있었던 집단 또는 다른 견인들을 이제 통제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 질환에 대한 우려는 속설에 따른 공포에 불과하고 이런 막연한 공포만으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도 이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예. 지방에서는 팔촌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집성촌이 많거든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부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혼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고 이를 제한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게 이제 헌법의 대원칙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뭐 그들이 준수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개인의 자율에 맡길지 또는 법으로 규정할지는 별개인데 법으로 규정하려면 보편 타당한 최소한의 윤리라서 네. 일부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해서 그게 최소한의 보편 타당한 윤리라고 보기 어렵다이고요. 사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게 되고 혹시 네. 자녀가 있다면 혼인 외의자로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을 해도 사촌 이내의 친족이기만 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제 법률 효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뭐 팔촌 이내 혈족인 게 밝혀지기만 하면 혼인의 무효라서 네. 뭐 귀책 사유의 유무라든지 파탄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축출 이혼도 가능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굉장히 지금 청취자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내주세요. 다양한 의견이 들어옵니다. 보내주시고요. 장세별 변호사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자,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